서구의 병원과 사업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영도 종합병원 관련한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한편 부산 지역 백신 접종률은 현재 65%로 나타났습니다. 동구 일신여학교 3일 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11일 개최됐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역 기관과 단체 등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 연결을 통한 비대면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강서구 대저 연구개발특구 투기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부산시가 주변 지역 전체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시작합니다. 부산시는 자체 조사단을 구성해 공무원과 가족들의 토지거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해운대구가 좌동과 송정 해수욕장을 잇는 고갯길인 송정 옛길을 완전 복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2단계 사업 설계를 마무리해 연내 공사를 마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서구의 병원과 사업장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영도 해동병원 관련 신규 확진자도 나왔습니다. 지난 2월 해동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 직전 퇴원한 환자가 열흘간 배를 탔고 이후 자가격리됐지만 확정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같은 선박에 탑승했던 선원 1명이 추가 확진돼 지금까지 확진자는 선원 10명, 관련 접종자 3명으로 총 13명입니다. 동일 집단격리 중인 서구종합병원은 4명이 추가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11일 현재까지 19명이 확진됐고 감천항 사업장도 관련 접촉자 1명이 추가로 확진돼 관련 감염자는 총 17명입니다. 백신 접종률은 현재 65%로 순항을 보이는 가운데 이상 반응 신고는 473건으로 부산시는 백신을 맞은 뒤 발열이나 근육통 등이 심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한 2, 3일 내에 모두 경과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39도 이상의 발열이 있거나 지속적인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감염을 의심해 보아야 되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상담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1919년 3월 11일은 부산 최초로 독립만세 함성이 울려 퍼진 날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일신여학교 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취소됐는데 올해는 비대면 방식으로 열렸습니다.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실로 들어선 옛된 여고생이 손에 든 태극기를 전달합니다. 작은 태극기는 커다란 함성으로 되돌아옵니다. 부산 최초의 일신여학교 3일 만세운동 재현 행사가 비대면 방식으로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기념식과 만세운동 재현 등의 행사는 모두 생략됐습니다. 하지만 퀴즈를 풀며 지금까지 몰랐던 지역의 독립운동 역사를 알아갑니다. 또 3일 만세운동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그 의미를 함께 되새깁니다. 목숨 바쳐서 독립운동을 하신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특히 동구 출신 독립운동가의 활동과 삶은 많은 시민들의 공감을 모읍니다. 박지혁은 바로 하시모토 서장과 단독으로 탁자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앉게 됩니다. 폭탄과 전단을 꺼내 서장 앞에 뿌리고 서장의 죄를 일일이 열거한 다음에 폭탄을 서장 앞에 던집니다. 부산 최초로 만세운동이 시작된 동구에서는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찾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동구 출신 독립투사의 기록이 지역 곳곳에 남겨졌습니다. 또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독립운동가의 묘비는 부지를 마련해 안치했습니다. 부산의 독립운동의 발상지로서의 그런 이 가치를 계속 살려나가기 위해서 기념사업, 기념문집 발간 이런 일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는 그날의 함성. 한 세기를 넘었지만 그 정신은 시민들의 가슴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대한 독립 만세! 대한 독립 만세!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강서구 대저 연구개발특구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부산시가 주변 지역 전체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시작합니다.
부산시는 감사위원장을 단장으로 자체 조사단을 구성해 도시균형재생국과 건축주택국, 도시계획실 부서 직원과 부산 도시공사 직원 그리고 가족의 토지 보유와 거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조사 면적은 강서구 대저 1동 연구개발특구 공공택지와 인근 11.67제곱킬로미터이며 조사 기간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연구개발특구 고시 공고 시점인 2021년 2월 24일 이전 5년 동안입니다. 부산시는 업무상 정보를 활용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자에 대해 내부 징계를 하고 부동산 거래 법령 위반 등에 대해 수사 의뢰나 고발 등 관련 조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6.25 전쟁 당시 군수 창고가 설치됐던 송정 옛길이 숲길 따라 바다로를 주제로 숲길과 해안길을 모두 즐길 수 있는 힐링 보행로로 조성됩니다. 지난해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됐고 올해까지 송정 옛길을 완전 복원할 계획인데요. 해운대구 늘푸른과 주경수 팀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송정에 잊혀졌던 옛길이 복원되는 소식에 많은 주민분들께서 반기고 계실 텐데요. 먼저 송정 옛길이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송정 옛길은 예전부터 자동과 송정을 오가는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요 이동 통로였습니다. 그러다가 6.25 전쟁 때 그 지역에 군수 창고가 설치가 되면서 주민 통행이 제한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는 잊혀진 길로 남아 있었는데요. 재작년에 주민 주도로 송정 옛길 복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송정 옛길 복원 사업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주민분들께는 의미가 있는 장소인 것 같은데요. 송정 옛길 1단계 복원은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추진됐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재작년에 우리 구에서 부산시 탐방로 체계 구축 사업에 공모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올해처럼 저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자동의 부산환경공단 앞에 있는 메타세카이아 숲인 고의 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폐 군수창고를 지나서 송정터널 인근 지역까지 걷기 좋은 숲길로 복원하였는데 지역까지는 송정 옛길 1단계 구간이 작년에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숲길과 해안길 두 가지를 모두 즐길 수 있는 힐링 보행로로 조성이 되는 건데요. 2단계 복원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컨셉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번에는 송정 옛길 복원 2단계인데 1단계 사업 중점부부터 시작을 해서 달맞이 길을 지나 현재는 단절되어 있는 곳에 데크 계단을 설치를 해 보행길을 연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도가 미설치되어 있는 구간에는 보행 안전을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를 하고 우리 시민분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게끔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송정 옛길 2단계 구간은 저희가 숲길 따라 바다로라는 테마로 달맞이 길과 송정 해수욕장 그리고 그린웨이와도 연결되는데 올 4월에 설계를 마무리하여 올해 안으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말씀하신 거에 더해 해운대에 좌동 신시가지와 송정을 잇는 길이 생기는 것도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끝으로 시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송정 옛길은 전쟁의 상흔을 간직한 넓은 군수 창고를 기억심터로 조성을 하여 문화유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편히 걸을 수 있는 도심 속 보행길이고요. 송정 옛길 복원 사업이 2단계로 완료가 되면은 자동과 송정 간 단절된 상책로가 연결되어 교류도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달맞이 길과 송정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숲길과 해안길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송정 옛길인 만큼 국내에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도심 속 보행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송정 옛길이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경수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과 LG 헬로비전 부산방송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마케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과 중장년, 창업기업 등 부산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와 함께 비대면 사업 지원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매출 불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좀 구제하거나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업종을 전환하거나 이런 게 필요한데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소개를 하고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이번에 MOU를 맺게 되었습니다. 또한 포럼이나 토론회를 공동 기획하는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다각적인 협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반찬 재사용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부산시가 식품 접객업소의 남은 음식 재사용에 대한 특별 기획 수사를 벌입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관은 오는 17일까지를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6개 조 18명의 단속반을 운영하며 야간 수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종사자들의 내부 고발 제보도 이어받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번 수사에 적발되면 업체명 공개와 함께 15일간 영업정지에 처해지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난달부터 부산에서도 선결제 캠페인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자는 건데 이 같은 캠페인이 일회성이라며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4일 부산시와 시의회,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선결제 캠페인 참여를 공식화했습니다. 일정 금액을 미리 결제해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각 구군도 적극적인 동참을 밝힌 데 이어 동래구 의회는 지난달 25일 제302회 임시회 개회와 동시에 선결제 캠페인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각 기관들이 선결제 캠페인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일회성 캠페인이 될 우려가 높을 뿐만 아니라 업소를 정하는 기준도 없어 혜택의 사각지대 발생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전혀 그쪽에 대해서 피부로 와닿는 부분들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결제 캠페인 같은 경우는 일부 업종에 국한되어 있고 전혀 어디에 이루어지는지 저희들이 알 수 없는 부분은 약간 깜깜이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소상공인들은 보여주기식 캠페인이 아닌 현장 상황을 반영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제로페이와 온누리 상품권을 연동한 서울의 사례처럼 지역화폐 동백전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이유입니다. 헬스, 그리고 카페, 그리고 유흥 쪽 이런 피해 업종에 대한 전용 상품권을 동백전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추가로 더 혜택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상품권을 저희들이 좀 요청하는 부분들이고 그 부분에 일반 시민들이 같이 동참을 좀 할 수 있는. 동래구의 경우 지난해 모든 구민에게 지급했던 동래사랑 경제활성화 카드를 활용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5만 원을 적립해 일회성으로 지원했던 선불 카드를 선결제 전용 카드로 전환하자는 겁니다. 일회성으로 발행된 카드라서 카드 사용의 부분에도 아쉬운 부분이 많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선결제 동래사랑 경제활성화 카드로 전환해서 사용 가능한 지속적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어떤 방안이 있지 않을까.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만큼이나 갈수록 지쳐가는 소상공인을 위해 보다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박임혜입니다. 부산시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는 이웃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서로 배려하는 주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공모 대상은 친환경 실천과 체험, 소통과 주민화합, 이웃 돕기와 사회봉사 등 7개 분야에서 공동주택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기한은 4월 16일까지이며 시는 5월 중 심사위원회를 거쳐 우수 프로그램을 발표할 계획인데요. 선정된 사업에는 신규 사업단지는 10% 이상, 2회차 지원단지는 20% 이상, 3회차 이상의 지원단지는 30% 이상의 사업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사업비가 지원됩니다.